오늘 회견의 핵심입니다. 북한군 시신 문제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통합병원 소속 송광식 일병과 11공수 부대의 장갑차 운전병으로 파견 나갔다가 행군 시 한국군 복장으로 매복되어 있던 북한군에게 공격을 받고 죽은 전투교육사령부 소속 이병택 하사가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해 작게 80518의 저자 정담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작게 80518 저자 정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저를 환영하는 인사가 옛날 묵은 버전 명단가입니다. 명단을 까자 이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옛날 버전이고 신버전은 시신가 이게 새로 나왔은 지가 2년이 넘었는데도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구버전인 명단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수박이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고 진성 우익들은 바로 시신가 이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북한군 시신 문제를 2022년 7월경에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발표를 하자마자 나타난 것이 바로 일부 군인 단체들이 무슨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군 시신 문제를 덮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했고 5.18 기념재단에서는 특전 동지회를 동원해서 바로 화학과 용서를 하자 이런 음모를 꾸미다가 또 실패를 했고 그게 실패하니까 전두환이 손자를 끌어들였다가 또 실패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여러 전문적인 우익단체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바로 명단가로 시신가를 덮고자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시신가를 찾게 된 경위 그러니까 5.18은 청주회 장군들과 북한군 장군 2명이 광주에서 진주에서 작전을 지시했었습니다. 이을설 중장 별 2개죠. 문재심 상장 별 3개 그리고 전투교육 사령부 윤흥정 그 다음에 김기석 소장 장사복 준장 그 다음에 김병혁 준장 이런 사람들은 제가 다 확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확인 안 된 장성들과 대령급 중령급 소령급 대위 이런 상사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김대중의 큰아들 김홍일이가 1980년 5월 2일 날 1980년 2월 달에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착오를 했습니다. 1980년 2월 달에 김대중 여단 전투 조직을 완성해서 은리시켜놓은 상태에서 5월 달을 기다린 겁니다. 5월 달 돼서 첫 번째 북한군 작전이 지금 모든 기관에서 발표하듯이 5월 21일 아침 9시 반이 아니고 새벽 4시에 칼빌총을 메고 아시아 자동차로 쳐들어가서 5톤 군안차와 2.5톤 카고 트럭을 강탈을 해간 것이 첫 번째 발달 사건인데 5.18 민주화라는 선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총을 들고 가서 열흘 동안 차 안 내놓으면 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쉬어서 차를 뺏어간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은폐를 했고 차를 뺏긴 아시아 자동차는 괴한들이 탈출하자마자 즉각 5.18 사건에 모든 지휘를 맡은 전투교육 사령부에 신고를 했지만 그 신고를 상황실에서 누락을 시킨 겁니다. 그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됐으면은 바로 2차 작전인 전남대학교 정문 충돌 사건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작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묵살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송암동 작전의 발단은 신동국 중위가 북한군 430명을 쏴 죽인 데서 비롯된 겁니다.
북한군 430명을 쏴 죽이게 된 것은 찾기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시에 총을 쐈는데 전부 다 이 사실을 부인하지만 신동국 중위가 62대 대대 4지역대 대원 65명을 중대장, 지역대장 인솔하에서 수협빌딩 옥상으로 갈 때는 수협 매장을 통해서 올라간 겁니다. 은행 매장을. 그래서 은행 여직원들이 다 그걸 봤습니다. 보고 올라가서 엄청난 총소리가 난 다음에 내려올 때는 엄청난 화약 냄새가 진동을 했다. 이런 진술들을 다 했기 때문에 틀림없고 또 수협 빌딩 옥상에서 총을 쏜 거를 직접 맞은 사람이 그 사람도 ROTC 중인데 그 사람이 직접 총을 맞고 나중에 진술을 한 겁니다. 수협 빌딩을 가리키면서 저 옥상에서 우리를 쐈다.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 총을 쏠 그 순간에 4일 정도로 늘어섰던 특전사 대대들은 일시에 다 삼계돼서 은폐했다. 이런 진술까지 했고 또 5.18 기념 재단에서는 1차, 2차, 3차 사격이 있었는데 1차, 2차 사격은 단순한 우발적 발포다. 그렇지만 3차 사격은 구조를 하러 가는 부상병을 구조를 하러 가는 사람까지도 조준 사격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동국 중위가 쏜 실탄은 정확하게 맞는 거고 사격도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 피해를 보자마자 이을설이가 바로 연락해서 윤흥정이에게 니네 지금 우리 병사 다 죽는다. 우리 대원들 빨리 사격 중지해라. 그렇게 해서 사격이 한창 무르익고 끝나갈 무렵인 4시에 공수부대 철수 명령을 내렸는데 그 공수부대 철수 명령은 전투교육 사령관이라고 해서 막 내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급부대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특전사의 철수 명령은 20일 날 그러니까 21일 전 20일 날 밤 8시에 육군 본부로부터 윤흥정이가 받아놓은 겁니다. 21일 오후 1시에 3개 여단을 도청 앞에 몰아놓고 섬멸시키는 것이 김일성 교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김일성 교시. 그런데 그것이 무기 조달이 늦어지고 시간이 끌다 보니까 신동국 중위 부대가 먼저 사격을 해서 부대가 전멸을 했고 전멸을 하니까 바로 윤흥정 사령관이 부대 철수를 시키고 사령관직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을설이가 보복을 결심해가지고 꾸민 작전이 바로 송암동 철수 작전인데 이을설이가 작전을 세웠기 때문에 바로 이을설이가 바로 11공수 최웅 여단장에게 매복부대 지휘관을 임명하라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11여단 최웅 장군이 인사参謀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23일 날 11여단 대위 1명을 정식으로 인사발령을 내려서 전투교육사령부로 인사발령을 내리고 24일 날 아침에 인사명령을 받은 대위 1명이 전교사에 가서 신고를 하자마자 바로 전교사는 송암동에 작전 관할권이 24단에 있었는데 그 작전 관할권을 24단하고 전교사하고 바로 바꿔주는 조치를 취하는 협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고를 할 때 이미 김병엽 준장은 시민군이 공수부대 복장을 하고 지금 행군을 한다. 이런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부대를 출동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시민군이 공수부대로 위장해서 부대를 출동한다는 신고를 했으면 어떻게 최웅이가 전날 11여단 대위를 인사발령을 내가지고 북한군 8명을 지휘를 할 수 있을까요? 11여단 대위는 북한군 8명의 신고를 받을 때 그들이 갖춘 무장이 칼빈 3정, M1 1정, 그 다음에 무반동총 90mm 2정, 그 다음에 다수의 박격폭탄, 수류탄과 무반동총 실탄 4발 이거를 소지하고 그 전날 185 공정대대에서 대전차 지뢰 매설, 대진 지뢰 매설을 했던 그 팀의 중사 1명을 배속시켜가지고 특전사 대위에게 신고를 마치자마자 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이을설 부대에서 다 작전 지시를 내려가지고 11여단에서 인사조치를 취하고 어저께까지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를 11여단 대위가 와서 지휘를 해서 바로 쏜 건데 왜 그렇게 되느냐. 11여단 출동 병력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8명에서 공격을 하려면은 대한민국에서 공격할 부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을 동원해가지고 그 북한군에게 한국군 군복을 입히고 무장을 쥐어주고 그리고 그를 지휘할 수 있는 고정간첩 특전사 대위를 다시 근로 전출 보내가지고 지휘를 맡겨가지고 한 겁니다. 그때 바로 북한군 한 명이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격을 하면 죽기 때문에 사격은 북한군 매복조 양쪽 옆으로 김대중 여단에서 50명씩 저격을 해주고 이 사람들을 보호해줬지만 특전사에서 사격을 해서 한 명이 죽었는데 그 한 명은 죽을 때 신분이 한국군이었습니다. 북한군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투상보에 다 기록이 되고 모든 기록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동작동에 그 한 명을 매장을 해야 되는데 군인 시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광주 시내에는 민간인이 수백 명이 죽어 있는데 그거는 갖다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필요한데 현역 군인들은 2인 1조 일개 분대가 다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으니까 지나가던 방위병을 25일 날 쏴 죽이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방위병을 쏴 죽이고 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방위병 이웃집에 있는 석유가게 주인도 쏴 죽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날짜를 22일로 고쳤지만 22일은 한국군에 의한 통합병원 수복작전이 있었던 날이고 21일은 이을서리에 의한 통합병원 점령 작전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방위병이 출근을 하거나 퇴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밝힐 수 없는 기밀들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들이 조작을 한다 그래도 또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찾아보니까 선광식이라는 방위병이 있는데 이 사람은 광주 통합병원 소속입니다. 그런데 전교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5.18 기념재단에다가 전화로 물어보니까 5.18 때 모인 사격으로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교도대대 조교 중에서. 없습니다. 교도대대 조교는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말을 바꿔서 이병택 중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사에 있었는데 이병택 중사가 교도대대 조교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병택 하사는 수송부 선임하사로서 장갑차 운전병으로 11여단에 그냥 아침에 파견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파견해놓고 바로 다음에 북한군 8명 특전사 대위한테고 쏴라 하고 명령 내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우리는 모른다. 국방부에서 준 자료만 읽었을 뿐이다. 이렇게 발뺌을 했었습니다. 다시 국방부에다 전화를 했더니 우리는 지금 답변 드리고 싶어도 자료가 없습니다. 모든 자료는 5.18 진상조사위원회로 넘겨서 거기다 물어보십시오. 발뺌을 하길래 5.18 진상규명위원회에다가 16가지로 압축해서 내용 증명으로 발송을 했지만 조사를 기피했기 때문에 지금 5.18 기념재단 사과장을 여적죄 그다음에 권력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가면은 1980년 5월 24일 8명의 특전사 11여단 유족들과 동료들이 제사를 지내러 옵니다. 제사를 지내러 와서 보면은 옆에는 전교사 2명이 있습니다. 한 명 11여단 장병들은 기억을 합니다. 이병택 중사는 우리하고 같이 죽은 놈. 그 옆에 있는 놈은 우리가 쏴 죽인 놈. 이렇게 기억을 하게 5.18 고정 간첩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안매장은 전교사 교도대대 조교로 위장했던 그 북한군은 망월동에다 안매장해 놓고 대신 방위병을 쏴 죽여서 여기다 묻어놓고 대리 매장을 한 그런 천하의 몹쓸 짓을 한 겁니다. 그것을 제가 밝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첫 번째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 동안 출퇴근하는 그 길목에서 1인 시위를 우리 정청모 회원들이 했었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지금까지. 용산경찰서에서 정보과 형사들이 이제 그만하십시오. 정보보고서님 올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봐도 북한군이 틀림없네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글씨를 배운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의 부름을 받고 작전에 투입해가지고 전사를 해가지고 망월동에 안매장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전사자는 당연히 여기 묻혀야 되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거를 제가 구국동지회에 연락을 했더니 구국동지회에서는 이 자리에서 행사하면서 뭐라 그러냐, 이 옆에 우리 총에 맞아 죽은 교도대대 조교 무덤이 없습니다. 요러고 끝냈습니다. 요러고. 그래서 제가 몇 년을 이걸 혼자 싸울 때 바로 이 김영달 목사님이 제 책을 구해서 그거를 전자책을 종이책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읽어보고 그거를 우리 송무자 방송이 종이책으로 만들어서 지금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명단가가 아니라 시신가를 하면은 그냥 다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장성들이 북한군 장성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부대를 출동을 시키고 또 부대를 출동하는 그 병력들은 북한군을 불러다가 한국군 군복을 입혀가지고 한국군에 배속시켜가지고 작전을 뛰게 하고 나중에 여기 매장을 할 때는 최종 사후 처리를 국방부에서 해준 겁니다. 공적 조서를 다 조작해가지고 화자 없게 만들어서 묻어놓은 겁니다. 이거를 지금 다 밝혀야 되는 겁니다. 국방부에 누가 이거를 했고 11여단 헌병대장이 왜 오인사격으로 교도대대 조교수에 맞아 죽은 거를 성명불상의 폭도에 의한 사망으로 기록했는지, 그리고 총리가 왜 그걸 사인했는지 다 밝혀야 되는 겁니다. 제가 5.18 진상규명위원회 사과장을 고소할 때 총리도 같이 고소했었는데 죽었다고 그래서 말았습니다. 제가 포기를 했는데,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은 여기 대리 매장된 송광식이가 전교사 소속이 아니고 통합병원 소속이고 통합병원에 근무를 하러 출근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날 그들이 조작한 대로 경계 근무를 하러 간 날이 아니고 그날은 통합병원 수복 작전이 있었던 날이라 그 근처에는 아무도 얼씬하지를 못했고, 그 전날은 바로 이효설이가 특명을 내려서 광주 통합병원 점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광주 통합병원에 있는 기록도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전옥주, 마이크 잡은 붉은색의 전옥주가 광주 통합병원에 505 보안대에서 군인 가족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서 한 달을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게 바로 광주 통합병원 의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요 행사를 통해 가지고 송광식 일병에 대한 죽음의 비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도대대 북한군 대신 묻혔다는 사실, 요거를 확인하고 이병택 중사의 유족들이 말하는데, 이 자기 친형인 이병택 중사가 장남이라는데 자기 친형을 죽은 게 작년에 알려줬다는 겁니다. 작년에 여태까지 비밀에 붙였다가 이렇게 모든 것을 숨기고 처리한 대한민국 청주회 장군들, 이거를 빨리 색출을 해야 되고, 이거를 색출해야만 5.18이 북한군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청주회 장군들, 그 다음에 북한군 장성 2명이 광주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고, 김대중 여단 병력이 4,500명이 동원됐었고, 북한군 600명이 동원됐었고, 그 숫자에 맞춰서 5,404정의 총기를 사전에 꺼내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한국군 장성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청주회 회원이고, 유병현 합참의장이 이 신동국 중위부대를 몰살, 11여단, 3공수여단, 7공수여단을 몰살시키고 북한군이 대전으로 진격했을 때, 그때 김일성이가 전방에서 모든 포사격을 시작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게 되면은 모든 군대에 대한 권한이 바로 계엄사령관 이성희로부터 작전 권한이 유병현이로 넘겨지는 것까지 계획을 잡고 일으킨 겁니다. 유병현이가 합참의장이기 때문에 작전을 지시하면서 전쟁을 안 된다, 좋게 하자,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봐주고 불종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별 3개짜리가 북한서 나중에 온 겁니다.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번 없는 첩보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분번 없는 첩보 활동. 그러니까 북한 정보부와
안기부, 국정원, 미국 CIA를 넘나들면서 첩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믿어주시고 청주회 회원이 되셔가지고 청주회 장군들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청주회 장군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청모 회원이 돼가지고 이 청주회 회원들을 청주회 회원들이 청주회 장군들을 몰아내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고 청주회를 양성화시킨 게 바로 변영애입니다. 저 국정원장. 이 친구가 이 하나회를 다 옷을 벗기고 구속을 시켜놓고 청주회는 해체시켰다 놓고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바로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국정원장을 청주회원으로 다 임명한 겁니다. 청주회원들을. 이렇게 해서 국정원이 적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군대가 적화되어 있고 경찰은 호남 사조직이 5,00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통령 경호부터 해서 뭐 모든 좋은 보직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군대와 경찰은 이미 청주회가 장악하고 있었고 5.18 당시 전남 도경 국장이 바로 윤홍정이하고 똑같은 육사 동기입니다. 전라도 사람입니다. 같이. 이 사람들이 5.18을 일으키면서 경찰당 무장 해제를 시켜놓고 5월 25일 날 갈 수가 없는 광주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경찰관 142명을 출근을 시킨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짜고 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시민들을, 무고한 시민을 막 잡아서 쏴 죽인 박남선이가 지휘를 한 겁니다. 또 그 경찰들을. 이런 걸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송광식 억울하게 죽은 우리 젊은 방위병, 5.18 당시 방위병은 웬만한 부대에서는 PX병입니다. PX병. 통합병원도 PX병의 방위병이 그 당시에는 육군 상사가 하는 원호관리단 소속이었습니다. PX가 5.18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송광식이가 부대 경비를 하러 출근했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속지 마시고, 저들은 특전사에서 현장에서 총 맞아 죽은 그 8명을 매년 제사를 지내러 오는 동료들까지도 깜빡 속가가 넘어갈 정도로 이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종찬이가 서술 10번 할 때 전두환이를 바로 김대중을 맨날 쪽지를 뒤로 넣어주면서 전두환이를 속일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종찬이가 김대중